술 마신 다음날 아침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목은 타들어가듯 마르고 어젯밤 기억은 흐릿한데 후회만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이제 그만하자. 술은 정말 이제 그만이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지만 그 다짐이 저녁이 되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다시 손에는 술잔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딱 오늘까지만 마시자. 그런데 이 오늘까지만이 내일도 그 다음날도 계속된다면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술을 끊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거나 아내와 심하게 다투고 나서 아이들 눈빛이 변해가는 걸 느낄 때 그런 순간에는 술잔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심이 번번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술을 끊기로 마음먹었다가도 며칠 못 가 다시 술을 찾고 그때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존감이 조금씩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낙인을 찍게 됩니다. 나는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의지가 부족해서 술을 끊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술이 숨어있는 더 깊은 문제 때문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금주를 결심했는데도 실패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그 패턴을 끊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지금껏 술과의 싸움에서 지고만 살았던 이유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술을 끊는다는 게 단순히 술잔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요. 이 영상을 클릭하신 순간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술을 끊고 싶지만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겐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한 5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는 술이 있어야 일이 풀린다고 믿었고 사회생활하면서 술은 친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회식, 접대, 친구들 모임, 집에서도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강경변 직전이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술병을 모두 버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술은 내 인생에서 지우겠다. 그 결심은 그날만큼은 진심이었고 그 강도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회사에서 퇴근길, 마음 한구석 허전한 기분에 맥주 한 캔을 집어들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스쳤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만. 하지만 그 맥주 한 캔이 다시 소주 한 병으로, 그 다음엔 또다시 매일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시발점이 될 줄은 그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반복할수록 그는 점점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는 안 된다는 믿음만 더 깊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술은 단순히 입에 들어가는 음료가 아닙니다. 술은 뇌의 보상회로 습관의 길과 연결돼 있습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뇌는 도파민을 쏟아내며 기분 좋음을 학습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술은 가장 빠르고 강력한 보상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뇌는 이 강력한 보상을 기억하며 술을 찾게 만듭니다. 술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뇌가 학습한 반사 행동처럼 되어버리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술을 끊으려다 실패하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를 반복하며 사람들은 스스로를 술을 못 끊는 사람으로 정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술보다 더 강력한 족쇄가 되어 금주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사실 술 자체보다 무서운 건 이 믿음입니다. 술을 끊고 싶다는 진심이 무색하게 자기 스스로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술을 끊으려 시도했던 그 수많은 결심은 왜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정말 의지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결심을 무너뜨리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기 때문일까요? 술을 끊겠다고 다짐했던 그 수많은 순간, 그리고 그 다짐이 무너졌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술을 마시고 싶어서였나요? 아니면 그 순간 술이 아니면 견디기 힘든 감정, 상황 혹은 공허함 때문이었나요? 사실 금주를 실패하게 만드는 순간들은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금주의 길은 달라집니다. 한 40대 남성의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음주가 일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이상하다는 소견을 받고 나서 3번이나 금주를 결심했고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이랬습니다. 금주를 시작한 지 5일쯤 되었을 때 퇴근길에 친구에게서 잠깐 얼굴 보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밥만 먹자, 술은 안 마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갔지만 식사 자리에 술이 빠질 리 없었고 결국 권하는 술잔을 거절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명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과 모인 자리에서 술 한 잔도 못 마셔? 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스스로를 여기서만 마시자라고 설득하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혼자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외로움이 밀려오던 밤, TV에서 술 광고를 보며 혼자 소주 한 병을 사와 홀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괴감에 빠져 역시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세 번의 실패, 얼핏 보면 이유가 다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술이 아닌 이유로 술을 찾게 되는 순간입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게 아니라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혹은 어색함과 긴장을 덜기 위해 술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금주 실패의 순간은 술 자체의 욕구보다 술이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에 사로잡힌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패턴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술을 끊겠다는 결심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실패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술을 다시 마시게 된 그날, 그 순간의 감정, 장소, 사람, 상황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무너졌는지, 그때 무슨 기분이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무슨 생각이 스쳤는지를 적어보십시오. 이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술을 부르는 상황을 알아차리고 피할 수 있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둘째, 술을 부르는 감정과 상황을 피하는 작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늘만 마시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순간 10초만 멈춰 서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지금 내가 술을 원하는 이유는 술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무너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단 10초의 멈춤, 이게 반복되는 금주 실패의 고리를 끊는 아주 작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술을 대신할 수 있는 진짜 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뇌는 술을 포기할 때 그 자리에 들어올 새로운 보상을 원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음악을 듣거나, 짧게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이런 작은 보상이 쌓이면 뇌는 점차 술 없는 삶에서도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금주 실패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술을 끊으려는 시도, 그리고 그 시도가 실패한 경험조차도 금주라는 길에서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점이야말로 다음 시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술과의 싸움에서 다시 일어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금주를 실패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은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스스로를 책망하며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점점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술을 멈추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건 의지가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에 대한 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술을 끊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낙인이야말로 금주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그런데 이 낙인을 지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랍도록 비슷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밤 술이 없으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이 그를 점점 술로 내몰았고 술은 일시적으로 그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건강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강경변 초기 진단을 받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날 그는 혼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술을 마셨나? 이렇게 다 잃을 줄은 몰랐어. 그날 밤 그는 병원 창가에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술 없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는 금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큰 결심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 하루, 오늘 하루만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술이 생각나면 산책을 하고 짧은 일기라도 썼습니다. 친구의 술자리 초대는 정중히 거절했고 아내와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도 힘들었지만 서서히 술 생각이 줄어들었고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말합니다. 술 없는 나는 훨씬 자유롭습니다. 술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습니다. 이분이 이룬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작은 다짐, 술을 대신할 작은 보상, 자신의 실패를 기록하고 마주하는 용기, 이 세 가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술 없는 삶을 선물해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도 질문을 드립니다. 술 없는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그 모습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나 술은 그동안 고통을 잊게 해준 위장된 친구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친구에게 작별을 고할 시간입니다. 술이 주지 못하는 진짜 행복, 진짜 자유, 진짜 평화를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술 없는 삶을 꿈꾸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오늘 하루 작은 다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만 술 없는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 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금주는 결코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싸움에 작은 빛이 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술 없는 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갑니다. 그 길 위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